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인 곽규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를 분리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네, 예. 오늘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안건에 무한 필리버스터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정부 조직 개편안인데요.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대 규모의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8년 만에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요. 또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가 되고 또 금융위도 해체되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이런 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떤 깊이 있는 대화나 토론 없이 너무 급하게 또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마 오늘 필리버스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쟁점 법안 4개뿐만 아니라 비쟁점 법안까지 있는데 이 무한 네. 필리버스터를 비쟁점 법안까지 넓힐지 결정이 됐을까요? 예, 이제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제 할지 여부는 원내 지도부에 지금 일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들이 상정되는지를 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할 예정인데요.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정부 조직법과 관련된 쟁점 법안들을 우선적으로는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마치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런 식의 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런 아마 작전을 쓸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무한 필리버스터 방침에 당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활동 일정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이건 언제까지일까요? 예, 그것은 지금 국회 상황으로 봤을 때 당연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 필리버스터가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추석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아마 해외 출국이나 출장은 아마 금지되는 상태로 갈 예정입니다. 네. 곧 추석이 다가와서 이제 추석 민심도 궁금한 상황인데 지금 필리버스터 전국 여야 중에서 누가 더 불리하다고 보시나요? 유불리를 떠나서요. 사실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검찰청을 78년 만에 해체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뒤이어서 설치될 공소청이라든지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죠. 그런 새로운 신설 조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직이나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안이 없이 그냥 검찰청만 폐지하겠다 하는 내용을 우선 처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공백에 대한 준비는 무엇인지 또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졸속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네. 어제 본회의 직전 최종 관문인 이제 법사위가 열렸고 네네. 어제 여기서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안 이제 통과가 됐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어제도 또 파행을 겪었어요. 지금 의원님도 이제 법사위에서 활동 중이신데 현장에 계시면서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다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거든요. 어제 법사위의 상황만 하더라도 물론 그 전에 행안위에서부터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됐지만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중요한 검찰청 해체 문제라든지 기재부 분리라든지 금융위 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국민들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야당 국회의원의 의무인데요. 그런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표결로 일방적인 표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정말
이게 말로만 하는 의회 독재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의회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요즘 법사위 뉴스가 나오면 이 두 분이 꼭 등장하십니다. 추미애 위원장, 나경원 의원. 이분 이 법사위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가 지금 그 정청래 현 민주당 당대표가 첫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례 없이 이 소수 정당의 의원들의 발언권은 정지시키고 퇴장 명령하고 이런 게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또 내부적으로는 지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찬대 후보를 이기고 민주당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법사위원장으로 온 추미애 위원장도 강성 지지층한테 뜰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강한 모습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정상적인 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야당에 대해서 정상적인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사실 이것은 어떤 정상적인 지금 법사위 상황은 아니다. 하루빨리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된 위원회 운영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이 두 분의 충돌 배경을 두고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는 한번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어떤 단적인 예가 있었나 하면 그 3개 특검법의 그 특검 기간 연장 등에 관한 그 개정에 대해서 사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 그리고 또 당 지도부 또 용산 대통령실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합의가 발표되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 이른바 그 개딸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을 바꾸고 나온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에요. 자기는 몰랐다. 이 합의 번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아마 실시간으로 그런 강성 지지층들의 반응을 보면서 지금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냐 또 국회 운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맞불카드로 나경원 의원이 조 대법원장 녹취 청문회를 요구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어려울 네네.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지금 그 발단을 한번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 달에 법사위에서 녹취록을 틀면서 제보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인 회동설 이걸 처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잠잠하다가 이번에 9월 달 와가지고 구승찬 의원이 다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쟁점이 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인 회동설이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서영교 의원이 그 당시 유튜브 방송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출처가 어디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5월 이후에 이때까지도 아무런 출처 확인 없이 근거에 대한 확인 없이 이렇게 국회에서 무책임하게 이런 사인 회동설을 퍼뜨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또 국회에서 청문회 하겠다 탄핵하겠다 이런 사법부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네. 그 나경원 의원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SNS에 네. 추미애 위원장을 공개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사위는 입법부 역사에 또 하나의 참담한 흑역사를 기록했다. 이를 바로잡을 국민적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추미애 위원장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아마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형사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당 차원의 형사고발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날 그 법사위의 상황을 보면 흔히 그 여야 의원들 모두 그 상임위가 열릴 때 그 컴퓨터 노트북 뒤쪽에 정치적인 주장을 담은 그런 유인물을 보통 부착을 해놓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 상대방 당에서 항의를 하면 간사가 적절한 입장을 밝히고 이제 유인물은 떼고 회의를 시작하고 아니면 유인물을 붙인 채로 회의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날 시작하자마자 그 유인물들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붙인 유인물들을 떼라고 하면서 국회의 경위 13명을 불러들였어요. 법사위 회의장 안으로.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당 앞에 2명, 3명씩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그 유인물을 뗐어요. 아마 이런 모습은 국회가 생긴 이래로 아마 처음일 겁니다. 국회 경위를 동원해가지고 법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탄압하는 거죠.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본인이 한 행동의 중대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드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간사 자격 있는 분을 추천하라고 말을 했고 이러면서 이제 이른바 자격 논란 공방까지 불거졌습니다. 법사위 간사권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가요? 네, 사실 간사에 대한 자격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간사의 무슨 자격이나 무슨 요건을 주장해온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본인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 부당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다선 의원인 나경원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하니까 간사 선임을 지금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 자격 운운하면서 다른 사람을 간사로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상대당에서의 상임위 간사를 다른 정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국회의 역사와도 안 맞고 법 규정과도 안 맞고 관행과도 안 맞고 오로지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삼권 분립을 파괴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신데 민주당이 어떤 의도로 청문회를 추진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한마디로 이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면서 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그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된 그 사건을 어떻게든 정당성을 부정을 하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여져요. 아마 그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근거 없는 사행해동설이 나오고 또 청문회를 하겠다고 그러고 아마 탄핵 마일리지 운운하는 것이 다 그런 일련의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에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지금 대통령실까지 나서가지고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또 말 걷어들였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좌충우돌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 사법부의 독립 이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아무리 내부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 그런 의회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사법부를 흔들려는 그런 것은 정말 삼권 분립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즉시 이런 행태를 멈춰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워낙 그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많은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또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 정청래 대표는 불의한 대통령 다 쫓아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 추미애 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이 열심히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네네. 입장이실까요? 이게 지금 얼마나 민주당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 그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결국에 정청래 대표의 말은 사법부의 독립? 그게 뭐라고 호들갑이냐. 이런 말을 한 것이거든요. 아마 이게 지금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정권도 잡은 여당의 당대표니까 이제는 정말 아나무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역할 또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이런 것을 지금 망각하고 지금 한 말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우원식 의장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 위원장이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 사법부가 결자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 물론 판결에 대해서 그것을 지지하는 층도 있고 또 반대하는 층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판결은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국회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의장이 어저께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이 부분도 결국에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본말을 전도한 말씀이 아니신가 생각을 하고요. 사법부가 지금 결자 해제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판결은 원래 진작에 진행됐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 판결들이 다 아직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결을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렇게 판결까지 중지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불리한 판결을 뒤집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법부가 결자 해제하라. 이것은 굉장히 국회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언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여당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이화영 술자리 회의 의혹 이런 것들이 집중 거론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법사위원들도 다 함께 있었습니다. 예, 그 퇴장했다는 지적은 틀리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예, 그 당시에 사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그것을 가지고 청문회를 이제 한다고 했었는데, 이화영 경기도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죠. 이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 판결을 또 흔들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담당 검사까지 청문회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그런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하는 그런 진술 회유를 위한 무슨 술자리 이런 것은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동안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도 다 안 받아들여졌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고 그동안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했던 검사들까지 다 나왔습니다마는 진작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탄핵하겠다고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체 질문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것이 얼마나 정치적인 탄핵 주장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검찰 개혁의 기본으로 근거로 삼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만 확인된 자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도 여야 충돌이 있었습니다. 국감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출석 여부를 놓고 다퉜는데 결국 증인 채택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고요. 네네. 대신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결이 됐습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하실 건가요? 예, 저도 이제 국회 운영위 또 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제 법이 이제 논의되고 통과되는 사안을 같이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아주 그 밀접하게 그 보좌를 하면서 사실 인사부터 재정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총괄했던 실세 중에 실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총무비서관에 임명을 했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때는 이때까지 모든 총무비서관들은 다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유독 이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니까 그 총무비서관을 출석을 시키지를 못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국회에서는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을 대통령실 국정감사 때는 불러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이때까지 30년 동안 해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못하겠다. 그리고 못하겠다 하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못 되면서 그 질문할 게 있으면 비서실장에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지금 궁색한 그 이야기만 하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얼마나 실세길래 이렇게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달려들어서 국회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지 이제 정말 더 불러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어제 운영이었습니다. 네, 그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입법 정신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검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국 대표가 지금 2년 실형을 선고받고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리하게 사면 복권을 해줘서 형기를 안 채우고 나왔죠. 나오자마자 지금 성비위 사건으로 당이 온통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거기서 발을 빼려고 하면서 자기 정치만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다,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무슨 범죄자들끼리 상호간에 저 사람 억울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범죄자 주권 정부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이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에서 사건을 99% 지금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네. 하는데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고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국민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시간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3부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